오늘 제가 이제 뭐 강의할 내용은 이제 먹는 아로마 오일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뭐이 계피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추출해가지고 이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로마틱 메디신, 이걸 아로마 의학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런 term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메디칼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아로마 학문, 아로마 플로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리될 내용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도테라 동영상 보셨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국 국민의 5천만이라면 한 100명 정도 아실까요? 그 정도로 생소하신 거예요. 지금 물론 100명은 더 돼요? 블로그에서 보니까 한 5천 명 올라왔대요. 근데 그래서 이걸 얼마나 이 학문이 많이 발전을 했고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역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도테라 인트로 부분에 보셨지만 저는 더 디테일하게 좀 깊게 들어가서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제 먹는 아로마를 한 4, 5년 했는데 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할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몸풀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 아시죠? 20대, 30대는 모르실 거고 40, 50대는 아실 거예요. 이지관 씨라고 인생은 미완성 부른 가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느끼기에 따라서 뭐라고 정의를 다 내릴 수 있겠죠.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사랑이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 소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인생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민서 형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재롱을 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방향을 갖고 있든 목표를 갖고 있든 일단은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논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황정민처럼 몸을 가꾸고 원빈이처럼 이렇게 배때게 훈남이 되면서 또 이렇게 이정영이처럼 이렇게 몸을 가꾸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이뻐지겠다고 성형을 했는데 남편한테 뽀록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태어나는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누구 닮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셋이요. 그 셋은 닮았죠? 남편하고 닮은 이분인가?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늙어가게 됩니다. 내 폐쇄병도 늙고 이렇게 다 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도 지고 어깨도 결리고 통증도 오고 이제 암도 걸리게 되고 병원 입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는 걸 찾게 되는데, 지금 병원 시스템은 너무나 이제 현대의학, 사회의학 쪽에서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이고 선택 기술이 없어요. 초이스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고통이 있죠. 돈 들죠. 시간 걸리죠. 그리고 그 앞으로 삶에 대한 어떤 큰 희망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이 있게 되면은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일단은 스티브 잡스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암으로 돌아가셨죠. 최인호 씨, 별대로 고향. 어차피 인간은 나중에 죽는 거니까, 죽지만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노년을 맞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게 다 누구나가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프다 보니까 그대로부터 이제 그 치료라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인류 탄생 때부터 우리는 그 식물을 이용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 의약품으로 나온 그 제품들도 보면 다 사실은 이런 이 식물에서 다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것은 부도나무 껍질에 추출해서 성분을 추출했고, 코케인은 코카인에 있고, 코데인은 있고, 다 이게 항암제 같은 경우도 빔브라스테나 탁솔 같은 것도 페리인클이라든지 포스픽이라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유효 성분만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이 식물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항생제 초도가 이제 1927년에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든 이 페니실린, 그리고 대중적으로 항생제가 나온 것은 1944년 듀보라는 사람의 대중적으로 이렇게 항생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로마 역사, 식물의 역사는 한 5,000년 이상을 넘는데 이 현대 서양과 그 약품의 역사는 불과 100년도 안 되죠.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약품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밖에 모르죠. 아프면 진통제, 항암제, 항생제, 그렇죠. 선택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들어서 그 현대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하다가 지금 이 아로마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화학성분이라든지 양리작용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또 이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만성질환,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라든지 면역질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 레퍼런스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물 역사의 간단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인도에서는 아유베다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면역력을 중시하고 인간과 상호관계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에센셜 오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종교라든지 미래를 만들더라든지 이 향료인 카이피 16가지로 카이피라든지 또 이 아로마 오일로 만든 이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했었고, 또 클레오파트라는 향 매니아로서 엄청난 향을 사용했었죠. 이렇게 지금 이 향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도 카이로 시장에서 이 카이피라는 향과 TD약이라는 아로마 오일로 만든 그 약품을 팔고 거래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격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분을 잘 견뎌주고, 이것은 이제 3대 이집트의 3대 향 매니아가 있는데 클레오파트라고 레페르티티하고 레페르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말하고. 그리고 역시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 하면 동방박사가 이 예수님 탄생 시에 그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향, 몰약, 황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유향하고 몰약은 다 아로마 물질입니다. 노마 병사들과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몰약을 소지하고 나왔어요. 상처나고 그럴 때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인에 몰약을 타서 줍니다. 통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마찬가지로 아로마 오일, 특히 여성 질환의 아로마 오일이 유용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 병사들이 이렇게 고요.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 좋으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뒤에서 눈이 잘 보이시는 분. 읽겠습니다. 네. 음식물은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뿐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병을 고쳤다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사는 이 메신저에 안내해주는 사람이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이런 치료 방향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들이 절대 힐러가 아닙니다. 그걸 현대 의사들이 저도 착각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종양 있고 그러면 종양을 떼주지만 떼일 뿐이지 나머지 몸이 힐링되는 치유되는 것은 자기 면역력이에요. 그럼 의사들이 일일이 뭐 면역제를 일일이 먹여줄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집에서 관리하고 관리예요, 관리. 그 관리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 병의 어떤 그 수술하고 나서라든지 그거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그 길만 안내해주는 어떤 이 메신저일 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약간 그 환자분들하고 의사들 사이에 어떤 그 결의 차이가 있죠. 병원에 가면은 내 말을 따르라.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잖아요. 약 주면은 아프면 항생제, 아프면 진통제, 그것만 처방해줄 뿐이고 그런 견해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비세나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책을 짓고 또 알렌맥이라는 이렇게 증류 교육을 해서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생산해 가지고 치료에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건 아라비아 말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중세도 마찬가지로 역병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노즈마이라든지 클로브라든지 그걸 많이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제 이 네 명의 도적들이 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방탈하면서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다니고 그런 설화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노즈마이라든지 클로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쑥 흘러오다가 중세기로 흘러서 이제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이제 엄청난 연구가 일어나는데 그 효시가 누구냐면 르네 모리스 가토스라는 이 학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안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학력 경영을 했었는데 이 1927년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향료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며칠 가니까 막상 이렇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하던 옆에 라벤더 통에 딱 이렇게 손을 넣는데 아주 어메이징하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느끼고 이건 내 이 생을 걸고 연구를 해보면 가치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아로마한테 전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세계대전 때는 중국 참전해가지고 많은 병사들을 이 오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전 책이고요. 잔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이 먹는 아로마 그러니까 아로마틱 메디신에서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도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오일을 먹는 오일이라든지 다른 오일을 해가지고 엄청 많은 병사를 고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의사협회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속하죠. 왜냐면 자기가 다른 걸 한다고요. 지금 잘 극복을 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한 1,500명 의사가 지금 저같이 이렇게 먹는 아로마 하고 있는데 다 이 사람들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친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 학문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그건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아로마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토 할라우, 바이어, 루지카, 로빈슨, 같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 다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10년도, 5년도, 30년도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한 가지까지도 사실 노벨상 받기가 힘든데 이 아로마 물질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 할라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아로마 물질의 기본 구조인 터펜기가 뭐냐면 화학 구조로 말하면 COH8이라는 건데 이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공로가 이전돼서 191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누지카라는 사람, 또 이 박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깊은 연구로 인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셜리 프라이스라는 사람 영국 여자분인데 이게 아로마 테라피를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공헌한 사람입니다. 이런 책을 썼었고요. 노버트 티세라는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대중화라든지 또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건 한국에 이제 강의 왔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게리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대중적으로 많이 연구를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쿠트 슈노베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짚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진화학적 생물학, 세포 생물학, 분자 구조학 쪽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많이 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화학 성분을 다 규명했고 이렇게 이건 다 아로마 물질의 화학 성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이 인간이 처음에서 식물, 동물, 인간이 생물학 조성이 같다는 것을 진화론적으로 해서 각각 이런 이 양치류라든지 이끼류든 침엽수 이게 다 이게 아로마 물질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CHON이다. 탄소, 수소, 질소 이걸로 구성되어서 이 식물이나 동물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분자 구조 조성을 같이 하고 있다. 진화했다. 이것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포 생물학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분자적으로도 이게 이제 아로마물질이 몸이 작용할 때 단백질이라든지 DNA라든지 이 세포막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 항생제로 물질이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은 한 가지 세포로 작용하는데 이 아로마 물질은 다양하게 세포막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DNA, RNA에 다양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현대 화학 물질은 모노타켓 그러니까 원샷 원킬의 뭐 작용이 있지만 이건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센셜 오일은 박테리아라든지 진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과학은 그렇죠. 바이러스에는 항바이러스, 또 진균에는 항균제, 또 박테리아에는 항생제 이렇게 각각 쓰고 있죠. 근데 이건 한 가지 아로마 오일이 이렇게 각각의 오일 그 균에 대해서 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듯 이 아로마 오일은 이렇게 우주와 자연이 유기체가 생성되면서 이 발전하여온 이 자연이 준 조물주의 선물이죠. 이게. 귀중한 선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간과하고 상업적인 이익이라든지 대중적인 이익을 위해서 연구하지 않고 이게 무시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아로마 하면은 다 그냥 흡입하고 응? 이렇게 흡입하고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한 번씩 맡아보십시오. 이렇게 오일 있으니까 바르면 될 텐데 왜 먹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체 보안 의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런 선생님들이 오 선생님, 조 선생님, 사무 선생님 이분 다 의사들입니다. 했는데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서양의학의 주가 된 상태에서는 이걸 보완적이다, 대체적이다, 파라메디카라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요즘은 그 미국에서도 학문인데 기능 통합 의학이라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성화산소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쓸 수 있는 약자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결국 비타민 C라든지 D라든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회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든지 통합의학이라든지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국제 세미나 현장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가지고 오메가3, 비타민 C 이걸 팔고 있어요. 결국은 연구는 실컷 해놓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왜 먹는 아로마 오일로 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의 이차 대사물로서 같은 생물 조성을 가지고 있고 물처럼 우리 진동인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함이 있어요. 강력함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팔을 먹고 생강을 먹고 그보다도 100배에서 1000배의 그 포텐시가 있고 또 이 발랐을 때보다는 10배에서 100배 더 이 강력함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흡입하고 발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먹었을 때 안전한가? 당연히 그 의문심이 뜨겠죠. 의구심이. 그래서 많은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오일을 먹으면 해서 이걸 해독할 수 있는 효소가 이렇게 한 가지에서 20가지까지 많이 진화되면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사용하면 적정하고 어느 기간 동안 적정하게 돼서 이런 학자들 장관리라든지 프랑컴이라든지 블레티프 이런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 하루에 어른 같은 경우는 20드롭 똑똑 이렇게 이제 오일이 드롭퍼가 있게 되는데 똑 떨어뜨리게 되면 한 방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0방울이 모이게 되면 1cc가 돼요. 1cc. 그러니까 하루에 20드롭 면에서는 뭐 6개월, 3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연구로서 다 밝혀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른 사용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경우는 그 6년 6개월 6살 이하에서는 이 독하기 때문에 뭐 하이드로라 들어가지고 아르마트 5호트를 쓰게 되고 다 이제 그 6세에서 10세 25kg 이하에서는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꿀이라든지 올리고당에서 커가지고 에센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캡슐에 넣어서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모두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고대의 지혜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아로마학은 일단 안전하고 그리고 전인적인 인간을 위한다는 건데 일방적이지 않죠. 그리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오히려 더 싸죠. 경제적이죠. 왜냐면 지금 만약에 당뇨에 있다 그러면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되겠지. 보험하니까. 근데 평생 약을 먹고 결국은 일정 수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당뇨 합병증. 그러면 약을 먹으면서 불안하죠. 이게 나올 수 없다는 불안감, 정신적인 피해.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건 이 아로마라는 것을 먹었을 때 이것은 그 치료 개념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정 비용은 들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에서 보듯이 이런 고대의 지혜가 있고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가지고 이걸 그 후세의 어떤 그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그 문명으로서 그 연결될 수 있는 게 이 아로마학이라는 것이죠. 영어 발음 좋으신 분 있으시나요? 원장님이시죠? 아니, 아, 이러 전공이고. 이해시켜주면. 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Yesterday's wisdom, 아니, today's wisdom. 여성 발음이 남성 있잖아요. 읽어봐 주실래요? Yesterday's wisdom, today's discovery, tomorrow's destiny. 아시겠죠? 해석해주세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되 잘 현실을 알아가지고 그걸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그 추하고 죄된 것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역사예요. 현실의 감각이. 요즘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역사가 누구를 꺼죽진 않겠지만 달려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로마 오일 했는데 혼용되는 게 뭐냐면 그럼 허브는 뭐야? 그럴 수 있죠? 허브는 뭔가? 허브는 너무나 많이 듣죠? 허브하고 아로마 오일하고 뭐가 틀릴까요? 허브는 허브가 아로마 오일이죠. 허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 이게 이 정일의 이제 그 비사색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제자 테오프라스토스가 정의를 해놨는데 이것은 원래는 라틴어에서 허울과 프루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이 풀을 세 가지로 식물을 분류를 했어요. 이게 감목과 교목과 허브로 이렇게. 그래서 교목은 이제 8m 이상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 이 감목이라는 것은
이 줄기하고 이렇게 잎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잔풀, 잔나무, 그걸 관목이라고 스러브라고 하죠. 그리고 허브라는 것은 이제 이 푸른 그냥 푸른 풀. 근데 요즘은 이런 다 이걸 통합해서 방향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의료용으로 쓰는 모든 이 교목, 관목, 허브를 허브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향맛 쓸 수 있고 조미료로 쓰고야 이 양념 조미료 쓸 수 있고 의료용 쓸 수 있는 걸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로마 오일을 에센셜을 어떻게 뽑아내는가?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모든 식물에서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나오느냐? 아니죠. 그렇게 전문적으로 허술하게 뭐 해놓지 않았죠. 이 꽃 피우는 식물 중에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에센셜 오일. 그래서 이걸 뽑아내는데 이제 압착해서 뽑는 방법이 있고 수증기 증류를 해가지고 뽑는 방법이 있고 또 용매를 써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착법은 이제 이 레몬, 오렌지, 자몽이나 만다린 같은 것을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일을. 그리고 수증기 증류법은 모든 식물이 같은 부위에 오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각각 들어있는 부위가 있어요. 만약에 장미 같은 경우는 꽃, 몰약이나 유향 같은 경우는 수지, 딱 그 나무 껍질을 찌르는 수지가 나오잖아요. 송진 같은 거 거기를 추출해 갖고 하는 거고, 이제 계피 같은 것은 잎이라든지 나무 껍질, 그리고 샌다르도 백단향 같은 건 나무라든지 하고, 당근은 씨, 유칼립투스는 잎에서 하고요. 라벤더는 꽃가루, 클로브 같은 것은 잎과 꽃봉오리, 버드, 그리고 로즈마리는 식물 전체에서 이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넣어가지고 증류를 이렇게 스팀으로 증류를 하게 되면은 스팀하고 수증기하고 이제 스팀하고 이 오일하고 싹 하면서 이게 쿨링 시켜주게 되면 쭉쭉쭉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게 아로마 워터,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에센셜 오일이죠. 에센셜. 그래서 이걸 이제 의료용으로 해서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용매 추출법, 용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용은 쓰지 않습니다. 용매 위험성 때문에 아무리 제거를 한다 할지라도 용매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또 핵산 같은 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짜는 데서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짤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kg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장미야, 장미. 장미는 2000kg를 증류했을 때 1kg가 나와요. 엄청 짜죠? 그걸 딱 정확히 한사람면 장미꽃만 67송이 정도, 약 70송이 했을 때 한 방울이 나요. 한 드롭. 또 이게 70송, 67송이에요. 똑. 이게. 근데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매를 살려면은 한 방울이 10,000원. 그걸 또 제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방울로 그거를 첨가를 해가지고. 그렇죠. 쉬운 게 아닌데. 라벤더 같은 것이 한 200kg. 200kg. 레몬그라스 한 40kg.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농축된 오일이죠. 이게 에센스 오일이죠. 이게 자체가. 그럼 시중에서 판 거랑 유럽 갔을 때 팔면 향을 팔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싸고. 그런데 그것도 다 그게 알코올이라든지 뭘 그런 섞였겠죠? 스킨들이 함정은 있어요. 아니겠구나. 그 비싼 거. 저희도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퓨어 오일을 아직 못 써요.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일이 알코올이 들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먹어버리면 토한다든지 똑같아요. 음식하고 머리 아프고 설사하다든지 이제 토사광란이 나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냄새를 맡다 보면 이게 알코올이 들었다 다 알 수 있죠.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은 진짜 머리 아프고 불길 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 생산 과정을 다 봤는데 제가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아로마 의학이 너무나 많은 질환을 치료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정리가 다 설명이 되겠지만, 그럼 이 아로마 오일이 가진 특성이 뭔가? 특성이 뭔가?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 정말 영어 표현이 쓰였습니다. 어메이징하고 서프라이징하고 일단은 아로마 오일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인 특징 소독이에요. 어떤 오일이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렇게 그 상처나고 했을 때 바르게 되면 이건 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항염증,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암까지 그리고 이제 이 독소 제거할 수 있다는 훌륭한 작용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세포 재생이 되고 면역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이 치료를 할 때도 세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세포 자살을 유도해요. 세포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 손이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이 모양이 다 갖춰지지 않습니다. 몽뚱그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각각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몽뚱그려져서 이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요. 이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이 사이들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드 셀데스라고 그래요. 계획된 세포 죽음이라는 거죠. 죽어요. 그러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유전자에서 명령을 해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죽어라. 그리고 여성분들 남성 계시지만 멘스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되게 되면 난자가 수정이 안 되게 되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의 조직 갖고 떨어지는 게 세포 자살이에요. 그럼 몸에는 부담을 안 주면서 몸에는 데미지를 안 주면서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포가 과할 때는 세포 자살의 방법을 택하는 게 몸의 생체 향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썼을 때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대동에서 세포 자살을 아마 예를 한번 들어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합니다. 자연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아포프토시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낙엽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왔지만 낙엽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붓을 피우고 잎사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을 되고 되면은 그만 딱 떨어지죠. 그럼 그 떨어지는 게 나무 전체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죠. 안 주죠. 그럼 영양분을 안 가게 만들죠. 그게 그런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진동 에너지는 말은 나오는데 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식물의 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식물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우리 몸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세포를 파괴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항암제라든지 뭐 써가지고 하면은 그 세포가 죽으면 정말 괴롭겠어요. 그럼 독소를 내겠죠. 그럼 독소 어디로 갑니까? 그 항암제를 쓰면 머리가 빠지고 피가 이 혈액 응고가 떨어지면서 다른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액션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해서 호르몬 작용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월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불임이 문제 있다는 사람들은 다 이 호르몬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액션을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다음에는 혈내 관문이라고 해가지고 뇌에는 뇌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공급을 혈관에서 받는데 혈관에서 유해한 독소가 뇌신경이라든지 척수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밀한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 이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해가지고 혈내 관문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 약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통과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 특히 치매, 파킨슨이즘, 뇌암, 누게릭병 이런 병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힘든 거예요. 현대약은. 근데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이걸 훌륭하게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이건 뒤에서. 그리고 이 오일은 이 아로마 오일은 보통 한 가지 레몬 같은 경우도 보통 화학성분이 적게는 100에서 400까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 내에서 상승작용이 있고 저희가 쓸 때는 오일을 최소한 3가지, 4가지 섞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오일끼리 또 가지는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언급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진동 에너지 액체처럼 그대로 이렇게 증류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물처럼 이 몸에 그대로 흐르는 진동 에너지 기후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셀프 밸런싱 스스로 조절하고 적응하고 클린싱하는 그 훌륭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훌륭한 치료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러 대사질환의 명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훌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녹색 식물을 해서 이제 이런 물질들은 근데 아로마 물질들은 녹색 식물들이 에센시얼을 만들어내는데 더 강화 합성을 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CO2하고 H2 해가지고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에서부터 이게 터페인이라는 아로마 물질, 또 지석기가 들어간 페니프로파이라는 이런 이 물질을 이 아로마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에센셜 오일을 언급하기 전에 그 개념에 들어야 될 게 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대사물에는 1차 대사물이 있고 2차 대사물이라는 게 있는데 1차 대사물이라는 것은 식물 자신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당, 아미노산, 지방산, 핵산 이렇게 다당체 같은 거. 근데 2차 대사물은 뭐냐? 자기를 보호하고 또 번식하기, 수정하고 자기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한 물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에센셜 오일 있고, 다음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글리코사이드, 사포닌 들어보셨죠? 임산인 방법에 나오는 게 탄닌, 비트스 이런 게 2차 대사물. 그 중에서도 에센셜 오일만이 지용성, 희발성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은 직접 먹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인삼은 뽑아내지 못합니다. 오일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용성, 희발성이라는 말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성이면 이게 만약에 증류해가 뽑아낼 수 있겠어요? 녹아버리는데 물에. 지용성이기 때문에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용성이라면 공중을 날아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조물주의 큰 배려가 있는 거죠. 에센셜 오일에만. 이게.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비도 유혹하고 벌도 유혹해가지고 나를 수정시켜줘 해가지고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화분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식물이 이 에센셜을 만들어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위의 초식동물이라든지 주위 식물이라든지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이 진균, 곰팡이로부터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나무 같은 경우는 주위에 적이 온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한 3배 이상의 니코틴을 팍 품어버려요. 오징어가 적이 오면 그냥 먹물을 품듯이 식물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벽과에 속하는 이 탐방동산이라는 것은 잎이라든지 이걸 먹게 되면 메뚜기가 불임이 되어버려요. 나를 먹지 마라. 나를 건드리지 마. 혼날 거야. 또 다른 헬레늄 암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로마 물질인 그 낙동기 테놀린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먹게 되면 애벌레가 성장이 안 돼요. 교훈을 주는 거죠. 나를 건드리지 마. 그리고 또 이제 자기끼리 수정하기, 별날 유연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특징 중에 이렇게 소독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오일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이 합성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파피넨, 시스, 로스 옥사이드, 트랜스 로스 옥사이드, 멘톤 하기 힘들다. 아이소멘톤, 리나놀 이런 합성물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제라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에 수입할 때 이런 성분들 분석표가 싹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성분들이 이 나변대를 들어온 건데, 나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성분이 리나일하고 리나일 아세테이트인데 이 성분의 비율이 맞아야지 이게 진품이다. 이게 화학성분 다 말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자 분자학적으로 이제 에센셜 오일이 침입자가 왔을 때 어떻게 물리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라든지 이 DNA 아이라든지 이 세포막에 작용을 해가지고 작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하고 그 들어오는 침입자를 물리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DNA를 예를 들어보면 모든 명령을 내는 게 DNA죠. DNA가 있으면 이 아로마 물질이 DNA 물질이 끼어버려요. 낀다든지 DNA 그 구조 중에서 이제 이 시토신하고 구아닌 페어가 있는데 이 구아닌 대신 딱 들어가면 대신. 근데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항암제 원리예요. 현대약품에 DNA 들어가서 이게 알킬레이션 시킨다 그러는데 여기에 구조물 중 하나 중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액션을 못하게 빗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에 있으면 차를 못 가게 하려고 하나 부품을 빼고 다른 부품을 엉터리 부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든지 이 사이에 낀다든지 아니면 이걸 산화시킨다든지 해가지고 DNA 작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암세포가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요. 명령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포막 작용할 때는 이게 세포막인데 이 사이에 끼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세포막이 있어야지 명령이 전달되고 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있어야지. 이게 있으면 세포막 액션을 억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에센셜 오일들이죠. 이것은 이제 그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에코스트라든지 미국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미국 FDA에서 다 이제 그 푸드 어디티브라든지 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해가지고 모든 오일들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준 그 표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 균 작용이 있어서 이제 이 엄청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학자들이 이제 이게 계피나무, 계피 바크, 그리고 이건 클로브, 정약나무, 유칼립투스, 라벤더, 레몬오일, 페퍼민트, 또 로즈마리, 티트리 이런 학자들이 각각 그 곰팡이라든지 이 대장균이라든지 그 포도상균에서 연세균에 대해서 다 이게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오일을 썼을 때 어떻게 균을 죽인다. 연구 데이터죠.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서 이제 그 증례를 한 번씩 들어보기로 하면은 제가 이제 제 증례인데 완성 증후군으로 고름이 엄청 나오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는 고대고려병원까지 이제 균 검사해가지고 했는데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마사라고 해가지고 이 슈퍼박테리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세대 항생제까지 썼었는데 카바타민하고 기법을 했었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없는 아로마를 해가지고 오레곤이라든지 타임이라든지 이런 오일을 써가지고 한 보름 정도 보니까 파인 딱 나온 거예요. 1년 지나서 한번 왔었는데 그때 다시 보름 먹고는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외에 제가 이제 겪은 경험은 이렇게 이제 10년, 13년까지 한 1,500케이스를 이 감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발음은 났습니다. 이렇게 금방 안 먹어도 됩니다.